갈수록 유리합니다. 더 넓게, 더 넓게. 훈련도 실전처럼 날카롭고 체계적인 훈련법으로 최고의 군인을 육성하고 있는 구사단 신병교육대대. 군대장 계속 독려해야 돼요. 어느 사이 가라고. 이곳에선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패물을 이용해야지. 어디 해야 돼요? 타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진정한 군인을 만드는 군인. 있는 지점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처음에 군에 입대한 인원들을 기초 군사훈련을 시켜서 자대로 배출시켰을 때 바로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정병을 육성하는 곳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심엔 오늘의 달인 권순영 상사가 있습니다. 대장 지휘만 따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최정예 전투원이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 다 정확하게 좀 다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워가겠습니다. 제가 교관님하고 병가는 다르지만 그런 부사관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멋있는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훨씬 나은 백마고지 전투의 후예이자 최정예 전투원 양성의 선봉장. 구사단 신병교육대대 권순영 상사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러 온 이곳. 아까 6명대로 뒤 6명. 이른 아침부터 교육생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기본 중에 하나죠. 수류탄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연습용 수류탄? 예. 신병 또는 부대에서 던질 때 한번 써봤을 겁니다. 최연 수류탄과 거의 유사하게 맞는 게 이 연습용 수류탄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구사단 신병교육대대 권순영 상사. 어떻게 뺐습니까? 손가락을 넣고 네. 돌려서 돌려서 우리가 사과 쪼개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기억나죠? 예. 신병이 아닌 임기제 부사관 전환을 앞둔 교육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연습용 수류탄의 요 끝에 걸려있죠. 임기제 부사관이 되면서 정병기본 훈련을 또 하는 이유는 갖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병사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시 장병기본 훈련을 평가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의 용맹함을 닮은 최정예 정병을 육성하는 구사단 신병교육대대. 1년 6개월간의 병사 생활을 마치고 군 간부로 전환을 앞둔 교육생들은 이곳에서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재탄생된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분대장 교육중대의 임무로서는 올바른 인성 및 리더십을 함양함으로써 군대 전투 지휘 능력을 숙달하고 최종적으로는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최정예 군대 육성에 있습니다. 자, 연습용 수류탄 시도하십시오. 자, 뒤쪽에 연습용 수류탄 2개, 수류탄 파우치에 넣겠습니다. 초청 위로 올리시고. 수류탄은 근거리에 있는 다수의 적을 살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장소에 제대로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류탄 항상 투척관에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신 스스로 구령을 넣고 폼 잡고 던집니다. 알겠죠? 예. 네. 그렇게 시작된 훈련. 그런데 자, 스톱. 아닙니다. 아닙니다. 총 그대로 올려놓고 해야죠. 전투 중에 잠깐 놓고 던지고 다시 쏠 거니까 그대로 올려놓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합니다. 자, 준비.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자세 낮추시고. 이거 그냥 던지는 게 아니야. 전투 중이라고. 예. 실전을 대비하는 훈련인 만큼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 주목. 한 발이 지금 철조망 있는 데로 걸렸죠? 예.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맞습니다. 가깝죠?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죽었다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왜 봤는데 그냥 전투하냐고. 여러분들 가리키는 병사 다 죽일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 던져서 철조망에 걸리잖아. 근데 이게 위험해. 그러면 옆에 인지시켜주는 거. 힘들겠지만. 그걸 알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대처하는 시간이 틀려집니다. 수료 후 직접 병사들을 가르쳐야 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과 상황을 적용해 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철조망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했지만 각 부대별로 전방에 철조망이 있을 수 있고 약간 언덕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이나 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서 훈련을 시켜준다면 전투할 때 효과적으로 더 수류탄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기다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훈련. 적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한 훈련인데요. 핵 위협이 많은 요즘 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핵및 화생방, 전투 부상자 처치, 수류탄, 장전 기본 훈련 과목 위주로 순환을 하고 있고 훈련은 반복 수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가 잘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제 교육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 제한된 시간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잡아서 꺼내서 듭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무한 반복. 이 훈련의 포인트는 제한 시간 내에 반동면을 제대로 착용하는 겁니다. 이제 내렸으면 가스! 신호와 함께 시작된 훈련. 그런데 우리의 교육생 시작부터 헤매는 듯 보이는데요. 아이고 야. 네, 좀 더 크게. 결국 홀로 방독면 착용에 실패합니다. 자, 왜 실패했죠? 잡을 때 아까 어디 잡았죠? 아래쪽을 잡았어. 아래쪽을 잡고 뜯으면 밑에밖에 안 뜯어져. 그럼 위에가 안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돼 있냐? 왼손을 넣고 이 중앙 부분에 손을 넣어서 잡은 다음에 순간적 힘으로 팍 뜯어주면 이게 뜯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빡! 네, 뜯어졌죠? 1대1로 이어지는 맞춤 교육.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세하게 전수하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인원 전부 다 시간 안에 숙달해서 들어와 있지만 하나를 안 하잖아. 뭘 안 하죠? 눈을 안 감지. 다 눈 뜨고 했잖아. 그쵸? 가스라는 순간에 숨 참고 눈 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숨 참고 눈 감고 왜? 눈으로 뭐 하려니까.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 연습합니다. 교육생들이 달인을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관님은 최대한 저희에게 좋은 팁과 그리고 최대한 잘 부대 가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열심히 교육해주고 계십니다. 별명이 권박사라고 체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매우 우수하신 분이고 그 교육적인 교류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분교중대 권수영원사한테 많이 좀 물어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훈련 교육의 달인 권순영 상사. 내가 돼 있는 점이 확실히 확인을 하고 뛰어난 그의 능력은 남다른 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2년에 훈련부사관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8년에는 육군 최정예전투원으로 선발이 됐고 이후 대체불가 부사관 선발, 그 다음에 2019년에 미 EIB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미 선임부사관 연합훈련이 망구다의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미국까지 군인이라면 꿈꾸는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말 그대로 대체 불가. 군인 중에 군인이나 할 수 있는데요. 멋집니다. 훈련부사관이 된 것입니다. 훈련부사관이 돼서 최정예 전투원을 준비한 인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지도를 해줬는데 정말 최정예 전투원이 돼서 돌아와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해줬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에너지 및 원동력이 돼서 계속 그 교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군에 도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과목인 만큼 보다 꼼꼼한 교육이 필수입니다. 왼쪽으로 들어서 전투부상 처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전 중 처치, 두 번째 전술적 현장 처치, 세 번째 전술적 후송 처치. 이 시간에는 교전 중 처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조치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전투 부상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 분대장의 신속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동! 분대장 역할을 맡은 교육생의 지시에 따라 훈련이 진행되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달인. 정지! 전방에 조준기 발견! 일렬 종대 대형으로 전원!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은 부상자의 생존율 향상은 물론 추가적인 부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전투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바로 그때 적들의 총구가 교육생들을 향해 겨눠집니다. 이거 괜찮아? 혼자 처치할 수 있겠어? 오야 처치하고 대형 바로 처치. 우리가 오버할 테니까 저기 3번이랑 같이 구성해가지고 처치. 나머지 계속 쏴. 분대장의 지시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나와 전우의 목숨이 달린 긴박한 상황.
과연 이들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이번 자원 조치 완료했습니다. 바로 쏴. 사격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격 지시를 끝으로 실전과 같았던 훈련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한데요. 네, 적 제압이 완료됐습니다. 눌러보십시오. 여기서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권순영 상사의 강평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동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길이 하나 좁다는 걸 인지하고서는 정지를 시켰습니다. 저 위에서 맞습니까? 예. 네, 정지 딱 시켰지. 그러면 앉는 게 맞습니까? 그 자리에 정지니까 앉아야 될까? 가장 처음 벌어진 상황인데요. 정지하는 순간 앉긴 앉을 건데 어디로 가서 앉아야 돼? 엄폐가 되면 더 좋은데 은폐라도 될 수 있는 곳에 소산에서 앉아야 돼. 그래야 적의 시야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일렬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유가 길이 좁으니까. 근데 일렬로 내려왔을 때의 대응이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된다. 네, 최대한 거리를 떼줘야 돼. 왜? 저기 여기 있는 분대장 조준 사격했는데 사격 잘못했는데 아까처럼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 맞고 죽는다니까? 알겠습니까? 예. 다음 다친 친구, 환자 끈 친구 2명, 그리고 혼자서 의식이 있어서 혼자 조치한 간부님. 7명 중에 50%가 넘는 인원이 환자 및 환자를 처치한 대로 빠졌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명만 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적을 제압하고 있는 거가 확인이 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친구를 적과의 교전은 무시한 채 응급처치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막고자 보다 세심한 강평을 이어가는데요. 사실 이 과목은 최정예 전투원 평가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분단하고 사단 최정예전투 총괄평가관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도 이 과목이 생소하다 보니까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최정예전투 획득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군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최정예 전투원 자격.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순영 상사가 알려주는 꿀팁. 본격적인 비법 전수에 앞서 소개할 이들이 있다는데요. 뛰어라고 소리했어. 뛰어라. 빨리 와. 이렇게.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제2의 권순영 상사를 꿈꾸며 최정예 전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전우들입니다. 저희 전투 동아리가 대대했는데 최정예 전투원이랑 EIB 준비하는 친구들을 같이 훈련시키려고 좀 불렀습니다. 이 간부님은 저처럼 최정예 전투원이자 EIB 획득자 그리고 대체불가 부사관까지 선정돼 앞으로 제 군번 정도 되면 저보다 더 잘 나가고 항상 따라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훈련하며 권순영 상사만의 최정예 전투원 합격 노하우를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어깨 위 군장입니다. 교육훈련 나갈 때마다 이렇게 30kg짜리 중량조끼를 메고 30kg입니다. 그 총 무게랑 방탄헬멧 무게까지 포함해서 30kg로 맞추어서 왔습니다. 지금이 힘들어야 그 군장 뛰감할 때 안 힘들 것 같아서. 최정예 전투원의 기본인 체력을 기르는 비법 중에 하나라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행군 해봐서 알겠지만 다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3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그걸 잘하려면 연습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대부터 걸어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3시간 동안 행군해야 되잖아. 그리고 오는 시간 감안하고 독특법 끝나고 가는 시간 하면 군장 메고 훈련하는 시간이 3시간이니까 어차피 행군 훈련을 해야 되니까 문제 풀고 이동합시다. 오늘 실시할 훈련은 독도법입니다. 독도법은 지도를 판독하고 방향을 탐지하는 과목인데요. 전투 시 이동이 많은 군인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군인은 군사 지도를 판독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 지역에 나왔을 때 어디 지역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면 군사지도에서 그 지점을 표시하고 저희가 표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표정하고 그 지점까지 찾아가는 이러한 훈련들을 시키는 게 독도법입니다. 독도법 능력이 없으면 적의 위치를 눈으로 봤더라도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서 그 지점에 화력을 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법은 우리 군인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가 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잘 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외진 산속, 우리의 전우들은 무사히 지도를 판독해 표적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독도법 훈련은 건물이 많거나 평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험한 산길에 군장까지 맸으니 2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디서 걸린 거야? 도산거리커에서 걸으면서 왔는데 좀 5발자국 안에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보고 왔잖아. 지도 장치를 하면 일단 지도가 바뀌어야겠지.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바라본 상태에서 각도를 재야 돼. 표적을 찾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위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바로 이 점이 많은 탈락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의 다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한거리. 이대로 들어. 지정 진짜. 왼쪽에 뭐가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네 기준에 왼쪽에 저 도로가 있어요. 있잖아. 이동하는 중간중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합니다. 외진 산속에서 위치를 잘 찾게 되면 실전에서는 더욱 능숙하게 독도법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권순영 상사의 2번째 비법입니다. 산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길을 잊어버리면 위치가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변 지형이 지금 다른 데는 안 나오다가 여기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묘지 근처라서. 그래서 요 일대의 지형을 보고 자기 위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최초 본인의 있는 위치가 틀려지면 표적지까지 찾아가는 방향과 거리도 틀려지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자기 위치를 찾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독도법에서. 내가 다음 표적까지 가는 위치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뛰지 못하는 겁니다. 내려가. 훈련의 마무리는 행군입니다. 완전 군장을 한 채 20km를 3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데요. 최정예 전투한 마지막 관문이자 최후의 성패가 가려지는 과목인 만큼 전부 다 체계적인 훈련법이 필수입니다. 20km를 가야 되는데 통상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초반에 빨리 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실패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5km 지점까지는 평균 8분 페이스, 10km 지점까지는 8분 15초, 이렇게 15초씩 늘려가가지고 마지막에는 8분 30초에서 8분 45초 정도 페이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행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 데이터를 종합 후 분석해 만든 공식이랍니다. 훈련이 끝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권순영 상사. 교관님,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우리 전투부상 교체 오는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끝나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 지금의 권순영 상사를 있게 한 나의 한 사람, 우태식 원사입니다. 원조 교관님이십니다. 저를 키우신 교관님이셔가지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전화 한 번씩 하는데, 저도 군생활 한 18년 했는데 아직도 배워야 돼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끝나고 야전에 갔을 때도 권원사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이 넘는 이제 시간 동안 이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권원사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인원이고 아주 매우 훌륭한 인원입니다. 권순영 상사에게 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훈련 부사관의 중요성을 알려준 분이라는데요. 지금까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 전투부상 처치 관련된 부분은 종종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칭찬 한마디에 달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들어가시죠, 교관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복막. 네, 수고하고. 드디어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좀 쉬시려나 했는데 그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옛날에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남성, 여성을 구분 지어가지고 신분을 다르게 하고 다른 권한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지. 이스라엘은 남녀 자체가 군에 대한 것도 같이 입대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페미니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복지가 좋다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이잖아. 그 나라들이 이 성의 불균형이 제일 적지.
공부 삼매경에 푹 빠진 달인. 권순영 상사가 교육훈련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는데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에서 석사과정을 올해부터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날 할 과목을 좀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접 수대장인데 저랑 같이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 석사과정을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 정말 뭐 차에서 이동하거나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요약해서 저한테 소스 등을 주시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느 지식백과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의 도전 끝에 최정예 전투원이 된 것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사관으로서 할 수 있는 높은 직책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직책을 올라갔을 때 정책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처럼 잘 몰라서 듣고만 있는 사람이 아닌 그때 제 이야기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 10년 후나 15년 정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이 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준비가 한창인 교육생들 얼굴엔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엿보이는데요. 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군대 일제 약. 분대장이 누구지? 잘할 수 있어?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대체 어떤 훈련을 하려는 걸까요? 네, 분대 전투 훈련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쭉 교육 받아왔던 것들에 대한 종합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훈련을 해왔다면은 적과 싸우러 가는, 가상의 적과 싸우러 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어제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전처럼 적용해 보는 건데요. 일사불란하게 갑시다. 일사불란하게. 알겠죠? 전투하듯이 설렁설렁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좀 뛰어다니시고 하기로 정해져 있는 아저씨는. 이를 통해 개별 훈련에서는 배우기 힘든 실전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답니다. 자, 봐봐. 뭐 시켰습니까? 중대 대형. 군대 중대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누군가 지금 1년 중대 하려고 하다가 다시 군대 중대로 돌아갔는데, 자, 대형 하면서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러면 살짝은 같이 의사소통 해도 됩니다. 팍! 뛰어다니는 소리 다 났는데, 말은 안 해. 이상하죠, 그죠? 네. 내 발소리나 그 소리나 비슷한 소리거든요. 땅땅땅 아무 말도 안 하고. 달인 특유의 세심한 설명에 온 신경을 기울이는 교육생들. 군대는 딴 거 없습니다. 포탄 떨어지면 서로 적포탄 낙하 이렇게 알려주고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타는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엄폐된 지형을 찾아가 가야 됩니다. 나무 옆이든 포탄 떨어진 타는지든 이해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빨리 주십시오. 이런 교관이 있기에 대한민국 육군의 내일이 밝은 것 아닐까요? 최고의 군인을 만드는 군인, 최정예 전투원 양성의 달인, 권순영 상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군인이란 목표를 선정한 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정말 좋은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만!